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요즘엔 참 종목들을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가 생긴 이후로 시간의 강세 종목들을 좀 정리하기가 조금 많이 애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요즘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아침에 새롭게 이슈가 뜨는 종목들 위주로 또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참조는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바이오비주, 인투세일, 달바글로벌 이 세 종목은 또 묶어서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투세일과 달바글로벌이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인투세일 오늘 상한가에서 좀 풀어졌습니다만 29%까지 갔죠. 그리고 달바글로벌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표시가 안 나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달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관들이 요즘 물량을 좀 넣고 있죠. 계속 3일 동안. 인투셀은 한번 볼까요? 인투셀은 오늘 좀 넣었군요. 어제는 좀 팔았고. 바이오비주는 지금 시간에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네요. 시간에 4.1%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좀 모아서 보시고 만일 조금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전체적인 근래 신규주들을 묶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늘 필옵틱스하고 PIE 그리고 레이즈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내일도 과연 좀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했죠. PI가 일찍 들어갔으면 사실 아침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을 했는데 근데 상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후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근데 시간에서도 개묵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또 삼성이란 키워드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일이라 한번 더 봐주자는 게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워낙 재료가 없죠. 재료가 없다 보니까 내일 과연 조금 흐름이 좋을란가? 그래서 PI하고 레이저들 보셔도 좋은데 그냥 필옵틱스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PI와 레이저, 필옵틱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내일 한번 흐름을 보죠. 다음에 웅진은 계속 여러분한테 잘 아는 종목 아닙니까? 나쁘지 않게 가고는 있죠. 시간에 2%를 올려놓았습니다만은 꼭 2%가 다는 아닙니다. 그냥 보합 정도 잡고 하시면 될 겁니다. 월말이라 이런 종목들이 좀 어렵거든요. 월말에는 좀 조심스럽고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음봉이 하나 툭 이렇게 내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요즘에 물량을 제법 넣고 있어요. 웅진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래저래 관심을 받는 종목이니까 조심들 해야 되겠죠. 선빵 때리지 마시고 반드시 누군가가 선빵을 때리는 흐름이 들어올 때 같이 살짝 올라가야 됩니다. 이 스틱 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찌지고 볶고 싸움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요즘에 행동주의가 스틱 인베스트의 지분을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이 좀 받아줄려나 라는 관점으로 선빵 때리지 마시고 가만히 보합 기준과 잡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아까처럼 좀 물량이 들어오면 들어간다 생각해야지. 얘가 지금 거래량이 75,000주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 들어갔다 싸대기 맞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강한 물량들이 안 들어오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IT센 글로벌은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종목인데 그때는 하루 이렇게 쉬었죠. 이렇게 이 날짜에 제가 나갔는데 그 다음날 보자 했는데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오더니 오늘 이제 양봉이 하나 큰 게 나왔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좀 넣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죠. 자, 그렇다면
시간 2%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이놈도 싸워보자 라는 전략으로 해보는데 서둘지 마시고요. 월말 주간에는 좀 막 고점을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니까요. 상지, 형지 글로벌은 내일 좀 움직여줄까 한번 봅시다. 오늘 상지 많이 떨어졌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끝물이다 이래가지고 막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오늘 좀 14% 정도 떨어졌네요. 시간에 2%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가볍게 보합부터 한번 잡고 대응을 좀 해주시고 원봉이 빠질 땐 도망 나와야 되죠. 형지 글로벌은 시간에 1.6%를 올려놨습니다. 형지 글로벌을 하실 때는 반드시 형지 INC도 같이 붙여놓고 하셔야 됩니다. 얘도 둘 다 시간에 1%입니다. 그래서 뭐 센 놈한테 달라붙으면 되겠죠. 만약에 간다면. 끝물이지만 그래도 또 한 번씩 봐줍시다. 저런 거 요즘에 너무 재료가 없죠. 브리치 바이오 테라퓨틱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손을 잘 대지 않거든요. 한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점하로 맞고 내려 점하로 이렇게 길게 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한 6% 정도 올랐다군요. 시간에서는 뭐 보합 근처입니다. 나름대로 뭐 읽어보면 외자 유치 방식으로 매각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대감이지 오늘 조금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런 건 상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가볍게 한번 지켜볼 만한 의미는 있습니다. 선빵 때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보세요. 보합 기준과 딱 잡고 가만히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비트맥스는 요즘에 예전에 비트코인 관련주 하면 뭐 우리 기술 투자, 하나투자 적금 뭐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요즘은 그 애들은 꼼짝도 안 하죠. 비트맥스가 그나마 미국의 프레스티지입니까? 그 애들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간을 보십시오. 물량을 지금 넣고 있죠. 99만 주, 10만 주, 오늘은 7만 주 넣었네요. 역시 보합 기준가 잡고 보대 선빵은 때리지 않는다. 유진로무스 이제 미끄러질 만큼 미끄러졌는데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 같거든요.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내일 봅시다. 에코볼트 이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정도 올렸는데 이놈은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이틀 쉬더라고요. 좀 쉬어서 제가 좀 조금 더 있다 볼까 이랬는데 오늘 기가 나고 영웅이 들어오면서 썩 끌어올려 버리네요. 상시 이게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아요. 항시. 자, 뭐 보합 기준가 잡고 내일도 한 번 더 움직여 줄까라는 마인드. 절대 선빵 때리면 안 됩니다. 물량이 좀 쭉 들어올 때 그때 조금 더 주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뒤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사무 매매 현황 붙여놓을 테니까 안 바쁘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 뒤에 거 보시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월말 주간이니까 차분하게 해서 하루하루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매매를 마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이 또 트레이딩의 세계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 범처럼 곰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또 정돈의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는 마인드로 복귀도 하고 잠시 돌아보면서 수정 보완할 줄도 하고 그렇게 이런 생활을 이런 리듬을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습니다. 시장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은 흘러갑니다.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게으름을 피면은 시장의 한 구석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꼭 그 점을 항시 머릿속과 가슴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오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도자처럼
수도처럼 생활과 주식을 같이 동일화시켜라. 꼭 그 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잠을 일찍 자야 되는 이유도,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오로지 이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어찌 보면 깍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태하게 다가서면 반드시 이 시장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돌아보면서 각자 스스로가 수정보완할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가져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세NK, 전일에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했던 종목이었죠. 종목인데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가가 20 몇 프로 뛰었죠. 한세NK가 24.7%. 그래서 바로 상가까지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 바로 못 가져버렸죠. 여기서. 네. 못 가져버려 28%까지 갔죠.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전일에 상가에 진입을 해서 하루 20% 이상 수익이 나오면 뭐 상매매하는 것으로는 땡큐 아니겠습니까? 한세NK는 오늘 더군다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수익을 안고 계좌가 빨개가지고 한 주를 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오늘 한세NK 상수익은 항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가져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상매매로 가져왔죠. 에너토크였습니다. 에너토크 역시도 우리가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금요일날 우리가 뭐 상종목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상종목이 딱 3종목밖에 없었는데 오전장에 그나마 들어간 종목이 에너토크와 한세NK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망설일 정도로 뭐 시장에 종목이 사실은 없었죠. 하지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유를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점성이나 점성. 오늘 점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상매매의 매력이죠. 이런 의외성. 상매매는 항시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외성이 상당히 때로는 참 재밌는 결과를 한 번씩 던져주기도 합니다.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너토크는 정말 땡큐라고 해야 되나요? 상해 그대로 굳어졌으면 좋았겠죠. 물량을 많이 몰렸지 않았습니까? 물량이 보기보다 많이 몰렸습니다. 몰렸는데 상은 유지는 하지는 못했죠. 그래, 뭐 그 정도면 됐지.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월요일장에 첫날에 30% 수익을 딱 챙기니까 참 좋죠. 에너토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봅시다. 먼저 한신기계를 한번 볼까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너토크를 보고 이제 한신기계를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에너토크가 아침에 물량이 1,000몇백만 주 몰리면서 점상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해줬잖아요. 그 시가가 우리가 한신기계를 미리 책정을 했을 때는 그때 8%인가 6%인가 6, 7, 8%에서 움직였는데 한신기계가 점상을 유지하는 동시효과의 점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 좀 높았죠. 11% 출발했단 말이죠.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시죠. 조금 낮게 출발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승이 바로 나왔죠. 19%까지 갔었어. 19%까지. 근데 이제 에너토크가 풀어지죠. 그래서 그때 급락을 하게 되는데 뭐 수익은 뭐 7, 8% 나왔습니다만은
좀 아쉬웠죠. 만일에 에너토크가 오늘 상한가를 유지를 했다면 한신도 오늘 그와 버금가는 모습을 유지를 해줬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신과 에너토크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 공략으로 잡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도 7% 정도 이상은 수익을 줬으니까 박합은 준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데이로 진행했던 그린생명과학은 타점도 잘 잡고 들어갔죠. 우리가 3,200원 기준가를 잡고 들어갔으니까 잘 잡고 들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체킹이 되었죠. 체킹이 돼서 그때부터 상승을 좀 올려가면서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좀 많이 망설여본 것이 눈에 보이죠.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지점에서도 더 미끄러지지 않고 결국은 상가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봉을 보면 꼬리에서 머리까지를 우리가 거의 공략을 했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린생명과학은 오늘 어차피 공략을 했어야 될 종목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서 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을 안고 수익률은 16.2% 나오는데 한 16% 정도 수익을 안고 있죠. 절반 정도는 다 챙겼을 테니까 절반 정도는 편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그냥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그린생명과학은 오늘 좋은 수익에 또 상한가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어찌 될지 조금 궁금해지는 친구입니다. 내일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하겠습니다. 급등주는 한번 물면 웬만해서 놓아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음이 서막이 완전히 펼쳐질 때까지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풍제약은 사실은 그린생명과학보다 신풍제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략을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신풍제약을 먼저 진행이 되었죠, 우리가. 아침에 좀 일찍. 왜냐하면 그린생명은 완화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린생명과학의 오늘의 모습을 미리 어느 정도 추론을 하고 따라가 붙을 친구를 여러 종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관련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그냥 우리는 신풍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쪼록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좀 흐름은 잡아주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풍은 오늘 우리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여기 첫 번째 타임에서 들어가서 시가 들어서 여기서 또 수익이 1차 수익이 나오고 다시 우리가 2차로 또 눌림을 좀 한번 더 들어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한 20% 가까이 나오고 오늘 신풍제약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거의 25에서 30% 가까이 수익을 줬으니까 거의 그린생명과학은 수익 폭은 작았지만은 16%지만은 상가를 안고 넘어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신풍제약은 내일까지는 가져갈 종목은 아니었지만은 상가를 못 가면 안 가져가니까 말이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25% 이상 나왔으면 상당한 수익이었습니다. 25에서 30%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신풍과 그린의 짝짓기 매매 흐름을 머리에 시간을 벌어서 신풍을 두들고 머리의 흐름을 보고 다시 2차로 신풍을 공략하는 그런 약간 티키타카 매매였기 때문에 좀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매매였어요. 오늘 신풍도 좋았습니다. 트레이딩 내용이. 오늘 KCT도 나름대로 또 그만하면 됐다라는 정도의 수익을 준 것 같아요. 단지 얼마만큼 신경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차이였겠죠. KCT는. 즉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급등주는 완전히 죽기 전까지에는 그날 끝까지 최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KCT도 모습이 사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뱅뱅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파동을 크게 한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 1차로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 3번 정도 공략했는데 여기다 뭐 수익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 5, 6% 일단 나오고, 여기 한 번 더 우리가 두 가지 트랙을 잡았잖아요. 이 트랙과 그 밑에 트랙 두 가지 잡았잖아요. 3,500원과 3,600원. 3,500원이 딱 체킹이 딱 한 번 더 주죠. 그때부터 급등 나야 되죠. 가뿐하게 15%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 뭐 수익만 합쳐도 20% 되죠. 그러면 데이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이면 뭐 좋지 않습니까? 단지 그 사람의 마인드가 5%를 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0%를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차이일 뿐이죠. KCT도 오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오늘 더바이오메드를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놈은 호가가 약한 놈이야.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다뤄보아야 된다. 그래야 스킬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치가 토대로 되어서 어떠한 전투를 벌이더라도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진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더 바이오메드도 보아야 한다. 하지만 끈은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애들을 추종하는 장면에서 끌어올라가는 종목이 호가가 약하다면 끈을 먹어가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1차로 우리 7,000원 기준가로 7,700원입니까? 기준가로 잡았지 않습니까? 잠시 눌림을 주는 걸 받아서 앞에 첫 번째 7% 다시 또 왔죠. 다시 또 지체로 옵니다. 다시 또 보자고 했죠. 2차 공략 유지. 뒤에는 8% 정도. 간단하게 두 번 뭐 찌지고 볶고 할 것도 없이 따당 해가지고 15% 딱 챙기는 이런 분위기. 그냥 5%씩만 챙겨도 10% 아닙니까? 이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보너스 수익은 큰 폭으로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비중도 너무 많이 실어서는 안 되고 가볍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을 아침에 비중을 자꾸 좀 굵게 하는 매매를 우리가 아침에 눈사람을 굴린다고 하면 아침에 나름대로 수익을 좀 이렇게 먹었다면 내가 한 10%나 15%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을 붙이고 여기에다 이제 팔도 하나 붙이고 머리도 이제 하나 붙이고 이런 보너스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 20% 5% 먹었다면 나머지는 이렇게 뭐 3%도 좋고 5%도 좋고 6%도 좋고 차근차근 챙기는 거죠. 오전장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자그만했던 이런 눈사람이 장이 끝나고 나면 제법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더 바이오메드를 하면서 호가가 얇은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보너스 매매를 할 때는 왜 큰 수익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바이오메도 깔끔하게 두 번 매매 15%면 좋았습니다. 오늘 메딕폭스도 조금 아쉬운 종목은 맞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우리가 237원 타점을 딱 그렇게 잡고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정도 타점이었지. 237원이니까 딱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승부를 보았는데 내심 상한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내심 상한가를 기대했는데 오늘 보기보다 메딕폭스가 좀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상한가를 갔을 텐데 좀 오늘 망설인 좀 기운이 많더라고요. 오늘 고가가 25.9 거의 한 26%까지 갔는데 그게 아쉬웠는지 이제 시간에서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물량을 먹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메딕폭스로 좀 다양하게 수익을 좀 많이 좀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데 우리한테 참 수익을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 종목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한 번도 수익을 안 주고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메딕폭스는 오늘 한 14% 그 정도 가까이 수익을 주었는데 하는 종목마다 다 상가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바쁜 와중에도 좋은 수익을 줘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봅시다. 메디북스는 매매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추격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과 돌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과 또 눌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죠.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돌파도 하고 뭐 눌림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매매를 하는데 이게 뭐 눌림이 있고 돌파가 있고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파동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파동의 흐름을 이렇게 파도에 몸을 싣듯이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튜브를 띄우고 그 위에 둥둥 올라타서 파도에 몸을 던지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은데 그걸 어떤 느낌이라고 말을 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패턴으로 갔구나 알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어떻게 뭐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정확한 건 있거든요. 적어도 추격 매수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야 될 타점을 놓쳤지 않았습니까? 놓쳤으면 기다려서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아주 보편타당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은 많은 패턴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 이 지점에 상승하는 지점은 우리가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 한 11%, 12% 하여튼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았죠. 지켜보았다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다리자고 했으면 제가 단가를 보통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치키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 종목들은 다 그냥 한번 승부 걸거든요. 근데 신규주는 더구나 달바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만한 상황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자 하자 하고 기다린 금액대가 12만 8,500원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딱 여기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점. 그래서 여기에 자 체킹이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딱 받아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물론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의 장소에서 하나의 틈새를 잘 잡고 승부수를 띄우고 기다리고 있냐고 여기서 얼마나 쫓아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막 가고 싶단 말이에요. 쫓아가고 싶단 말이지. 너를 타점을 좀 놓쳤다고 생각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끈기를 가지고. 그 덕분에 오늘 달바 글로벌은 상당한 수익이 나왔죠. 15% 이상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달바도 오늘 잘 기다려서 잘 받아서 올라간 케이스라 상당히 깔끔한 매매였다고 봅니다. 눌림과 돌파 어느 것 하나 둘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급등과 급락을 따로 놓고 볼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항시 급락은 급등의 친구라고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항시 눌림과 돌파는 한 세트로 놀고 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파도를 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합니다. 달바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달바와 더불어서 같이 본 종목이 인투셀이었지 않습니까? 전일에 제가 미리 본 승부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네들은 신규주 애들은 떼거리로 다니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데리고 다닐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달바를 먼저 보면서 인투셀도 동시에 꾸준히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단가를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었고 달바한테 먼저 선두를 뺏긴 상황이라 얘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단가를 딱 잡고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34,000이었죠. 딱 34,000 이 기준가를 딱 잡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34,000. 딱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 포인트 딱
보이잖아요. 그죠? 어김 없거든요. 앞에서는 큰 수익은 나오진 않았죠. 여기서는 한 5, 6% 정도? 뒤에서 와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무한 궤적을 올리면서 상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좋았죠, 이런 게. 근데 참 아쉽죠. 이게 풀어져 버린 것이. 잔량도 나쁘진 않았는데,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40몇만 주가 잔량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참 아쉬웠어요, 두세. 수익률은 우리가 7% 정도 가까이 안고 보유를 하게 된 그런 경우였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상가를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달바도 모습이 좋았고, 달바는 파격적인 급등주의 흐름을 잡아주긴 힘들지만, 이랬을 때는 한번 상가를 쳐주면 굉장히 더 좋은 그 다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기대가 좀 컸는데, 당일 수익으로는 27% 가까이 나와서 수익은 참 좋고, 또 앞에 1차 분에 또 한 5%, 5, 6% 먹은 게 있죠. 30% 이상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수익으로서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딩의 어떤 패턴과 형식, 어떤 뭔가를 맞추고 싶어하는 저만의 욕심인가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누구나 뭐 저희가 진행하는 종목이 상가를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인투셀은 우리가 원했던 모습대로 우리가 원했던 어떤 목표까지는 가좋습니다만은 유지를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웠다. 오늘 그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 종목에서 3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동안의 시장과 치열한 또 다툼을 또 벌이면서 오전장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장이 끝나고 나면 가만히 시장을 이렇게 한번 둘러볼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는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하는 매매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사선을 뛰어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냥 펀드에 돈 집어넣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요. 하지만 이 급등주 트레이딩만 가지고 있는 그 어느 트레이딩도 흉내를 못 내는 정말 질기고 질긴 그런 진한 맛이 있죠. 자, 보유 종목은 그린생명과학 우리가 상가로 보유를 해서 16%도 안고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오늘 인투셀도 만약 상가 들어가서 27%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가져갈 텐데 좀 아쉬웠죠. 그리고 보유원택 상가 들어가는 종목 올상 따로 진행을 했고, 라파스는 제가 좀 늦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보유하신 분도 내가 오늘 매수 놓고 끝까지 받아내라고 했는데 받았는지는 모르겠군요. 이렇게 해서 또 내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뭐 승부의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내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을 팍팍하게 가지고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좀 놀러도 다니고 좀 풀기도 하고 좀 풀어야 해요. 그래야 매매할 때는 딱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공부도 좋지만 쉴 땐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말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우리 또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